이번 영상은 짧게 ARK 자산운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아크 자산운용사를 맡고 있는 캐시우드는 제 친구인 리치투게더 TV 말을 빌려 말씀드리면, 캐시우드가 은퇴만 적절한 시기에 잘해준다면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던 피터 린치급의 존경을 받으며 박수칠 때 화려하게 물러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크 ETF들을 소개드린 영상은 아닙니다. 아크 자산운용사의 ETF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영상 하단에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두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크 자산운용사의 5개 ETF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공유드리는 영상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용하는 ETF가 지금 보시는 5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5개가 대표적인 액티브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크 자산운용의 5개 ETF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으므로 이를 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5개의 ETF 중에 무조건 ETF로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ETF를 하나 골라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 ARKG, 즉 게노믹 레볼루션 ETF입니다. 이 ETF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게노믹 레볼루션 관련된 혁명은 아크 자산운용이 추구하는 파괴적 혁신의 모토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말 외에도 제가 왜 이 ETF를 말씀드리냐면,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DNA 시퀀싱 등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ARKG의 보유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ARKG의 보유 탑10 대표 종목들만 봐도 사실 기업들이 다 생소하고 유전공학을 석박사급 이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거나 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이 기업들의 사업을 일반인이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는 수익을 보고 장기적인 적자를 감안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선별한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고, 이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크 자산운용도 기업의 개발 현황과 성과들에 따라 보유 비중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개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한다는 건 정말 힘든 영역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테마를 다루는 ETF이기 때문에 이런 ETF는 개개인이 직접 종목들을 보고 투자하기보다 ETF를 투자하는 편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게놈 연구라는 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분야이고, 단순히 신약 개발 등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명과 관련된 학문, 의학, 하물며 인간의 식량 등과 연관된 동식물에 대한 포괄적 분야까지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를 미리 초장기적인 목표로 걸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ARKG는 매수 타이밍을 재서 투자한다는 것이 아마 힘든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ARKG에 속해 있는 기업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힘든 기업이고, 테슬라 종목에 투자해서 받은 교훈대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역시도 현재 주가가 미래에는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먼저 매수를 고려해야 할 종목은 ARK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ARKK를 5만 불, 그리고 나머지 ETF들에 3만 불 정도씩 그냥 투자해서 10년 이상 묻어둬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는 2가지 옵션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RKG는 무조건 들고 한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옵션은 ARKG 투자 금액의 2배로 ARKK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RKG에 3만 불을 투자했다면 ARKK는 6만 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ARKK는 아크 자산운용사의 모든 ETF에 대표 보유 종목들을 모두 담아놓은 ETF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ARKQ, ARKW, ARKG, ARKF의 보유 종목들 중에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만 모아서 섞어놓은 ETF가 ARKK인 것입니다. 아크 자산운용사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ARKK이므로
ARKK ETF를 투자하되 비중은 ARKG보다 2배 높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물론 ARKG ETF는 무조건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ARKG ETF에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ARKK ETF 보유 종목 상위 5개 기업에 동일하게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RKG에 10,000불을 투자했다면 테슬라, 로쿠 등 ARKK 상위 5개 기업에 각각 10,000불씩 총 50,000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아크 자산운용에서 수익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크 자산운용의 ETF를 투자하거나 ARKK의 상위 종목 기업을 직접 투자한다고 하였을 때 꼭 유념하셔야 하는 건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시우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캐시우드는 현재 이미 사업이 수익으로 실현되어서 돈을 신나게 잘 벌고 있는 팡 기업 등은 투자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는 미래 팡 기업들을 남들보다 미리 발굴하여 훨씬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크 자산운용의 투자 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돈을 못 벌지 몰라도 미래의 사업이 실현만 된다면 쌓아왔던 잠재성이 폭발하여 엄청난 주가의 폭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나 아마존이 적자 시절에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온 투자자가 있다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테슬라가 기술력은 있지만 양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아마존도 매출은 성장하는데 돈 자체가 안 벌리는 사업 구조라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테슬라는 양산을 기존 카메이커와 수준이 다른 수준으로 늘리고 있고 아마존의 AWS는 단순히 1차원적인 클라우딩 서비스를 뛰어넘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크 자산운용이 추구하는 투자 철학이 미래의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을 아주 일찍 미리 발굴하여서 최대의 수익률을 내자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즐기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볍게 아크 자산운용에 대해 제가 고민해온 투자 방향에 대해 공유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